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 저는 진행을 맡은 홍민희입니다. 자, 허리가 아프다 보면은요, 몸 여기저기가 불편해집니다. 잘 때도 편히 자지를 못하고, 그리고 뭐 앉아있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자세가 일단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다 보면은 뭐 전방위적으로 몸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자, 이 말은 그만큼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이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자, 허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오늘 많은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허리병 제대로 알고 노력해야 고칠 수 있답니다. 자, 보통 척추 질환의 경우에요. 뭐 아픈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좀 치료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조금 아프고 간헐적으로 아픈 거면은 간단한 치료들로 하시면 되겠고, 많이 아프면은 이제 조금 더 윗단계의 치료들로 가야 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순서를 좀 지켜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보통 통증이 아무리 심해서 막 절절거리면서 오더라도 들어올 때부터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꼭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통증이 심한 거가 반드시 그 병이 중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바늘로 한 번만 이렇게 딱 찌르기만 해도 굉장히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 찔린 부위를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통증은 어떤 치료의 어떤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단계별로의 치료들을 좀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보존적인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도 해보고 뭐 3단계밖에는 없었죠. 예전에는 이제 수술 안 되면 이제 수술하자 이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비수술 치료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그 시술들이 있습니다. 절개 없이 하는 시술들. 한 시간도 한 10분, 15분 정도 짧고 그리고 당일날 일상생활 회복 가능하시고 요즘 요 2단계에 해당되는 치료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할 거라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3가지 단계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가셔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뭐 안전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병의 경중이 통증과 좀 비례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과거의 보존적인 치료에서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갔을 것에 반해 요즘에는 좀 비수술적인 치료법 2단계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주변을 보면은요,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뭐 엉덩이가 저려요, 다리가 저려요, 뭐 걷지 못하겠어요,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허리 통증에 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서울에 사는 윤미영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허리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파 장을 보러 갈 때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윤미영 씨. 10분, 5분, 이제는 100m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데 청소를 하다가도 일어설 때가 되면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움직이면 허리가 뻐근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파 외출하기도 무섭다는 윤미영 씨.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네, 굉장한 통증과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뭐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신 케이스예요. 뭐 집안일 뭐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치료법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하여튼 근데 허리가 안 좋으면은 골반 쪽도 안 좋아지게 되고 무릎도 안 좋아지게 돼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도시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못 걷겠다, 걷지를 못하겠다 했을 때 뭐 이렇게 단편적인 예로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약간 그 진단명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가 땡기고 아프다. 네. 한쪽 다리가 주로 그렇다. 그럼 약간 허리 디스크 쪽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양쪽 다리가 다 저려서 못 걷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프냐고 여쭤보면은 네. 정확하게 아픈 건 아닌데 터질 듯이 저리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협착증이라고 좀 일단 의심해봐야 되고 네. 걷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알고 봤더니 무릎이 아파서 못 걸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무릎 관절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것도 다양한 양상이 좀 다른데 우리 자녀분들이 그런 말씀 좀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전문의나 거기에 네. 맞는 과를 같이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다리에 통증도 있었고 하는데 뭐 똑같이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왔다고 해서 같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뭐 당김 증상이나 양쪽 다리가 저린 거에 따라서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냐 구분이 좀 지어진다라는 설명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뭐 당연한 질문 같겠지만 아까 좀 증상에 따라서 단계별 치료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뭐 지금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까 좀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시술을 적용하는지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디스크가 이제 나와 있는 모양이라던가 네. 위치 그리고 그 나와 있을 때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막이 찢어졌는가 아직은 안 찢어졌는가 네. 뭐 사실은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네. 전문가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협착증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디스크가 나온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근데 여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후궁관 내시경 이거 말이 되게 어렵죠. 그렇네요. 예, 이게 뭐 사실 뭐 의대생들도 처음 배울 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좀 뭐 학생들 분들께 이제 가르쳐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왜 그러냐면은 허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로 돼 있거든요. 네. 허리뼈는 우리 감자탕 보시면은 네. 그 우리 감자탕에 있는 그 돼지의 그 등뼈요. 척추 네. 등뼈잖아요. 그 모양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구멍도 많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 이유는 뇌에서 내려오는 척추가 가지를 쳐서 이제 팔다리나 사지로 이제 나가는데 네. 신경이 나가려면은 이제 뭔가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예전처럼 절개해서 그냥 뼈를 다 뜯어서 보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그 뼈 구조물을 놔두고 네. 원래 열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 구멍이 꼬리뼈로 들어가서 가면은 꼬리뼈 치료가 되는 거고 네. 허리에 어떤 후궁이라던가 아니면 추간공, 그러니까 네. 옆쪽이나 뒤쪽에 있는 구멍들을 이용하면은 그쪽으로 접근하는 치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그런 네. 전문기관에서 한번 상의를, 왜냐하면 병원들마다 좀 다 다르고 수술만 네네. 하는 병원들도 있고 네. 주사 치료만 하는 병원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문적인 시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런 전문기관에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꼬리뼈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추간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후궁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 좀 세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제 허리 척추 모형에서 여러 구멍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좀 커요, 꼬리뼈 구멍. 그래서 요즘은 많이 하는 게 이제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고 네네. 1.3mm, 1.7mm 아니면 3mm 굉장히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네. 고기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허리 쪽에 있는 병변을 치료하는 이런 꼬리뼈 내시경 시술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척추의 옆쪽으로 보면은 구멍들이 저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귀 모양으로 생긴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넓은 구멍 중에 하나로 이제 후궁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네. 후궁이라는 그 사이라서 후궁간이라고 하는데 후궁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궁간 이거 막 적어서 막 이렇게 저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어르신이 이거를 다 적어갖고 네. 본인은 이제 후궁간 쪽으로 접근하고 싶다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긴 모양이나 디스크 방향이 후궁간이 아니고 이제 추간공 쪽으로 나와 있으면 추간공으로 접근하는 거고 네. 그게 약간은 좀 넓게 나와 있어서 넓은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으면 또 꼬리뼈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제 우리가 척추를 뼈를 건드리지 않고 네. 나사못을 박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떤 방법이 쉽고 어렵고 더 좋고 안 좋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병변이 어떤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각각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구멍을 통해서 하는 치료들 중에 네. 이분은 꼬리뼈로 들어가는 네. 풍선이라는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네. 관 끝에 이제 풍선이 달렸죠. 네. 하는 신경 풍선 확장술을 한 겁니다. 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4번, 5번 사이에 이제 디스크와 협착이 있어요. 근데 협착보다는 약간 디스크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사진상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마이엘로 MRI라고 조금 특수 MRI 상에서도 그쪽이 살짝 좁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꼬리뼈로 들어가서 막혀 있는 염증 찌꺼기를 풍선을 이용해서 뚫어줌으로써 흐름을 터줘서 엉치 다리가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꼬리뼈를 통해서 시술을 한 신경풍선 확장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영상이 준비가 됐죠? 함께 네. 설명 들어보실게요. 네네. 이분이 지금 우리가 시술하는 장면인데 네. 엎드린 상태로 이제 꼬리뼈 쪽에 국소 마취를 하고 네. 저런 관이 들어갑니다. 관은 신경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저 노란색 신경 이 안쪽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경을 네. 찌르거나 손상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물론 이제 숙련된 전문의가 일단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염증 찌꺼기를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저런 풍선을 끝에 부풀려서 네. 풍선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풍선을 쓰느냐? 네. 풍선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신경이 닿아도 다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풍선이란 도구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저 튀어나와 있는 빨간 부분을 레이저로 쏴줘서 쪼그러뜨려서 이제 들어가게 해주는 네. 레이저 치료도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로 들어가면은 튀어나온 부분을 90도로 해서 밑에서 이제 접근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레이저가 이제 잘 타겟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디스크와 협착이 같이 왔는데 좀 디스크 쪽에 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꼬리뼈로 들어가서 풍선이 이렇게 뭐 이물질을 제거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 이렇게 해서 치료한 이후에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네, 우리가 시술 전후로 비교해서 체열 검사라는 거를 하는데요. 네. 신경의 흐름이 뚫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차가웠던 이게 체표면의 열로 감지를 하는 건데 왼쪽 사진 보시면은 파란색, 연두색 이런 차가운 색깔들이 보라색 이런 것들이 네. 시술 후 사진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뜻한 색깔로 전반적으로 네네. 바뀌었죠. 그래서 허리에 막힌 신경의 흐름이 뚫리니까 저렇게 바뀌면서 엉치 다리 통증이나 저림감도 좋아지고 수술 안 하고도 저렇게 많이 회복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파랬던 부분이 신경의 흐름이 좀 뚫려지면서 이렇게 막혀있던 흐름이 좋아져서 자 이렇게 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증상이 어땠건 간에 병변 부위, 통증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시술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이분은 이제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예요. 4번, 5번 사이에 이제 협착이 있는데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위면은 뭔가 이렇게 하얀색 길이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저희가 좁아져 있죠. 네.
저 딱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엘로 MR이라고 저기도 네. 확실히 네. 신경의 흐름이 좀 끊어져 있고 좁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보통은 4번, 5번이 가장 협착이 호발하는 마디이기 때문에 저런 예가 가장 많고 그렇게 전형적인 예일수록 또 치료도 또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런 경우는 이제 이런 비수술 치료로 접근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게 뭔가 흐름이 꽉 막힌 모습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시술 사례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술 장면이신데요. 네네. 환자분이 엎드리셔서 이제 꼬리뼈 쪽으로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 관이 보이시죠? 네. 지금 까만색 풍선이 부풀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하고 또 좁아진 길로 더 이 관이 들어가서 다시 또 부풀리고 네. 다시 또 쪼그라들고 오. 그러니까 계속 경로를 이렇게 넓혀가면서 네네. 이제 풍선을 이렇게 중간중간 벌려주면서 길을 터주는 거라고 네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저렇게 꺾어져서 이제 들어가냐면 가운데 척추신경에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구멍까지 네. 이제 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약을 뿌려줍니다. 네. 그래서 묵혀있던 염증 찌꺼기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한번 쫙 씻어내주면은 네. 신경의 붓기도 가라앉고 환자분의 증상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좋아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유,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꼬리뼈를 네. 통해서 풍선이 들어가서 길을 열어주고 또 막혀있던 그런 염증 찌꺼기까지 제거를 해주면서 이렇게 시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시술 이후에 이 환자분은 또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체열 검사를 하죠. 네. 예, 체열 검사 상에서 시술 전에 이렇게 연두색, 파란색으로 이제 차가웠던 다리가 시술 후 사진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거가 바로 다음 날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환자분도 하루 만에 많이 증상이 회복돼서 이제 좋아지셨는데 물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환자분 뵈면서 중간중간 체크도 하고 네. 운동이라던가 간단한 주사 치료로 또 마무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제 시술 영상과 예후가 좋은 사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예후는 환자의 그런 통증이나 그런 병변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예후는 그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수술적인 척추질환 치료법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후궁관을 이용한 치료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건 어떤 치료입니까? 네, 후궁관의 어떤 그 장면인데요. 그 그림 보시면은 네. 아까 또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뒤쪽에 그렇게 넓은 구멍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후궁간, 후궁과 후궁 사이에 있는 거라 그래서 후궁간이라고 하는데 네. 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써져 있는 대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네. 현미경을 이용해서 하기도 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는 어떻게 보면 비수술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해결이 안 되시는데 네. 전신 마취하고 뭐 나사목 받고 이런 수술이 막연하게 두려우신 경우에는 네. 요 중간 단계 그렇게 전신 마취 안 하고 보형물 안 들어가고도 저 구멍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네. 하나의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좀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네.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다양한 치료 방법 다 이용을 해보시고 뭐 비수술적인 치료법 다 해봤는데 아우 그래도 나는 안 나. 그러면 혹시 설마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움에 떨고 계셨을 텐데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방법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후궁관을 통해서 내시경 또는 현미경을 이용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네. 현미경을 통해서 네. 이제 치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70세 우리 어르신이었고 남자 어르신이었고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저거는 늘 보여드리는 MRI가 아니고 이제 가로로 자른 단면이기 때문에 네. 저 빨간색 동그라미에 정 가운데 조그마한 세모 모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가 바로 신경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원래 저렇게 작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방으로 졸려져 있어서 이렇게 눌린 거라서 오른쪽 체열 검사는 역시 양쪽 다리로 파랗고 차가운 색으로 네. 저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현미경 감압술을 이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치료 전후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은 정말 가운데 모양과 크기가 확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 전 보시면은 네. 조그마한 세모였는데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둥그렇게 좀 이렇게 열렸죠. 네. 그래서 사방으로 졸린 거를 현미경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굳은 살이 배긴 인대도 터주고 네.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디스크도 좀 깎아주고 해가지고 넓게 관을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 이후에 우리가 체열 검사를 해서 봤더니 아까랑 비슷하죠. 네. 차가운 색깔들이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 따뜻해졌네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많이 좋아지셨고 네. 100m도 걷기가 힘드셨던 분인데 네. 뭐 1km, 2km 등산도 하시고 오. 우리 어르신 많이 좋아지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 너무나 다행입니다. 후공간을 이용해서 현미경, 레이저, 신경 감압술로 이렇게 예후가 좋게 치료가 완성된 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 치료 이후에 이렇게 예후가 좋은 사례를 살펴봤긴 했지만 원장님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꼭 뭐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우리 시술은 네. 아주 안전한 치료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시술 중에 쓰는 약제 중에는 네. 조영제라던가 항염증 약물 중에는 당이 좀 일시적으로 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영제에 뭐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시술 전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초기에 당이 한 1, 2주 정도 조절이 좀 안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어떤 약의 용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주치 선생님께 항상 상의해서 미리 좀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조영제나 이런 것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상의를 잘 충분히 해보시고 시술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알아본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특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비수술이죠. 네. 그래서 부위 마취만 하고 절개를 하지 않고 최소 침습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피가 날 일이 없죠. 네. 무혈 수술이고 무혈 시술이죠.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처음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회복이 빨라서 당일 하시고 당일 일상생활 복귀, 뭐 일하시는 것도 다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뭐 급성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오거나 이렇게 다쳐서 생기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반해서 평소에 뭐 자세가 바르지 않다거나 생활 습관에서 이렇게 척추 질환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잘못된 이런 생활 습관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허리를 너무 무리하게 쓰거나 뭐 네. 이런 거는 특별한 또 직업군이 있으시니까 뭐 이런 경우는 늘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는 것. 그거는 누워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는 것, 서 있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업이나 일상생활 자체가 계속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면은 네. 이게 몇 년 쌓이다 보면 디스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주변에서 좀 말씀도 전해주시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노력해서 네. 자꾸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근육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 최소한 2번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 투자하는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 예,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평소에 척추에 독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평소에 내가 저래 하셨던 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허리가 정말 중요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리병 정말 제대로 알고 노력해야 고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